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12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 단신 3건, 그리고 명상으로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 가와 한산도 야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11월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상승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난주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8만 4천 명으로 52년의 최저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내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네이션 위험이 크다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백신 접종 현황이고요. 두 번째 단신은 부스트샷이 오미크론 변종에 매우 유효하다는 영국 보건성의 발표를 인용한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의 명시는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 가와 한산도 야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Inflation surged 6.8% in November, even more than expected, to fastest rate since 1982. CNBC 뉴스 보시죠. 11월 중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상승하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하였습니다. 1982년 6월 이래 최고죠. 아시다시피 1980년대 초는 세계 오일 샥으로 세계 물가가 급등하던 시기였죠. 그때와 같이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코어 CPI는 4.9% 상승하였습니다. 전월 대비로 0.5% 상승하였는데요. 이 또한 1991년 중반 이래 최고입니다. 물가 상승 핵심 요인은 여전히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공급망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3.3%, 전월 대비로 3.5% 상승하였는데요. 특히 가솔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8.1%나 상승하였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31.4% 증가했고요. 음식료품이 6.1% 상승하였습니다. 의류가 5% 상승하였고요. 주급여의 경우 3.8%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7년 이래 최고 상승입니다. 서비스 요금도 3.4% 상승하였는데요. 이도 2007년 이래 최고입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은 첫째 근로자 실질 소득 감소죠. 지난 1년간 임금은 4.8% 상승하였는데 물가는 6.8% 상승하였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였죠.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하면 경제 회복이 지연되겠죠. 또 연준의 정책 반영이 불가피합니다. 시중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테이퍼링도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41%군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역으로 나타났어요. 주가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물가 상승을 시장에서 수용했기 때문이죠. 향후 물가 전망을 보면은 다수 전문가들은 7%를 넘어서는 물가 상승에 예상된다 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물가 상승이 정점에 접근했다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까지 둔화되면은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거죠. 연준은 당연히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응하게 되죠. 우선은 지난달부터 실시하는 테이퍼링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자산 매입 규모를 전에 비해서 150억 불 감소시켰는데요. 아마 1월부터는 300억 불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네요. 금리도 빠르면은 5월부터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Weekly jobless claims fall to 184,000. The lowest level in more than 52 years. CNBC 보도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8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969년 9월 이래 52년 내 최저입니다. 전문가 예상 21만 1천 명보다 훨씬 적죠. 지난주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3만 8천 명 정강수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이를 4주 평균으로 보면은 전주 대비 5만 4천 명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 위 그래프는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인데 작년 1월에 8, 90만 명이던 것이 지금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죠.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장기 실업수당 청구자 수인데 작년 1월에 500만 명 넘어가던 것이 지금 2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요인은 근본적으로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손 구하기가 힘든 정도라니까 참 부럽죠. 또 한 가지 요인은 계절 조정 때문입니다. 계절 조정 전에 원 청구자 수는 28만 명인데요. 이 계절 조정을 하니까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죠. 통상 겨울철에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증가하는데요. 이런 요인을 감안해서 계절 조정을 하면은 통계 숫자가 변경되는 거죠. 빠른 물가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고용시장의 호조는 연준의 통화정책의 수정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확대를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압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수 14, 15일 날 개최되는 연준의 FOMC 회의에 초미의 관심이 모이지는 거죠.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Global Economy to Face Stagnation Risks in 2022, 노무라 says. 노무라 홀딩의 내년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stagnation, 경제 침체 위험은 높지만은 높은 물가 상승 위험은 없다는 즉 no stagflation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제 10년물 및 그리고 5년물 금리 추이에서 도출한 break-even inflation rate를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의 수처럼 11월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 주목한 거죠. 그리고 노무라는 현재 대부분 국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직면하고 있어서 기업이윤이 감소하고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투자 소비가 위축되고 GDP도 위축될 거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완화된다는 거죠. 또 그동안 많이 풀어놓은 돈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긴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 소비가 위축되고 디맨드 풀 완화로 물가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즉 물가 상승 없는 경제 침체, 스태그네이션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 경제는 안정 성장을 예상하네요. 수요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흡수해 버린다는 겁니다. 또 물가 상승과 더불어 재정 및 금융 긴축이 이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긴축 정책을 해도 성장세는 유지될 거라고 보네요. 이에 따라 물가 안정 속에 적정 성장, 즉 골디락스 이코노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영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보기엔 부럽죠. 그외 노무라가 주장한 것을 보면 미국 경제는 내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연율 2% 이하로요. 이 경우 연준 금리 인상 압박이 완화되겠죠. 한편 ECB가 내년 중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네요. 이유는 유럽 물가가 내년 중에 ECB 타겟 레이트 내로 환원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한편 중국 경제는 내년 1분기 성장률이 2.9%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노무라가 주장한 대로 경제 침체는 되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스태그네이션으로 갈지 아니면은 경제 침체 속에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관련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6,786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528만 5,888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81억 5,881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 3.7% 많이 증가했습니다. 선진국들은 3차 접종까지 맞고 있는데 후진국들은 아직도 접종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에서도 나타나죠.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이 8위로 다시 또 부상하고요. 이탈리아가 나흘에서 12위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주요 요인인데 안타깝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단신, Boosters significantly restore protection versus Omicron, UK says.
금요일 영국 보건안전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스터샷 추가 접종 효과가 매우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581명에 대한 조사 결과 2차 백신 접종 후 수개월 내에 백신 효과가 급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델타 변종보다 오미크론 변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부스터샷을 받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 효과가 델타에 대한 면역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애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70% 면역 효과가 발생하고요. 화이자 2차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75% 면역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의 유효성이 더 높군요.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 선택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화이자 백신이 좋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보다 화요일, 수요일 14, 15일 연준 FOMC 회의가 열리죠.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할지가 관심이고요. 여기에다 금리 인상 시기가 언급될지 이게 관심거리죠. 주요 경제 지표로는 화요일 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요일 날의 소매 판매 동향,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 그리고 산업 생산 동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주말 현재 미국 국채 만기별 수익률 표입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천부한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가 그리고 한산도 야음을 꼭 감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